안녕하세요.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3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모든 마켓이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초록색이고 몇몇 진하게 빨간 것들이 있는데요. 빨간 거는 오늘 좀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페이팔이랑 알리바바 그리고 엑손, 쉐브론. 엑손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한테는 더 좋고요. 지금 저는 30불 미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30불 미만이 되면은 더블 다운을 할 것이고, 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어닝 발표 후에 계속 하락세를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아마 엔트라는 그런 파이낸셜 컴퍼니를 상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다 선거에 관계된 뉴스고요. 결국은 선거가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한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엑손 같은 경우. 지금 엑손은 제가 어제 사기 시작했고 아마 30불 미만이 되면은 더 많이 사려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는 뭐냐면요.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엑손이 지금 인베스트 할 수 없는 종목이냐 그런 제목을 줬죠. 이 인베스터가 얘기하는 거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오일은 필요하고 오일은 올라갈 것이다. 오일을 더블 다운 할 거라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에 있었어요. 저의 띠어리와 맞고 그다음에 또 오일에 대한 시각이 같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쉐어했고요. 간단히 S&P 500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보는 거. 일단은 이 MACD 바를 한번 볼게요. 여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저점보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거 좋은 증상이고요. 일단 모멘텀도 상승 모멘텀으로 가지만 아직 0을 넘지 않았어요. 모멘텀이 0을 지나야지 파지티브한 모멘텀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 신호고요.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이니까 전체 이 S&P 마켓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도 투자자들이 돈을 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인지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참 좋은 그런 그림이에요. 왜 좋냐면은요. 지난 10월 27일이랑 28일 날 사이를 보세요. 빅갭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갭 상승, 갭 하락 그런 것들이 가장 스탁마켓 차트에서는 위험 요소거든요. 지금 이 갭 하락이 되면 언젠가는 이 갭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갭을 진짜 정확하게 채워줬어요. 밑으로는 3338, 위로는 3388 이런 식으로 갭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50일선이랑 20일선이랑 서로 만날라 그러죠. 아마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면 이게 만날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만나게 되면 큰 폭발이 일어나요. 이런 분석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어떤 화학적인 원리, 물리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봐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냥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으로 가든지 하락으로 가든지 터지게 돼요. 근데 지금 경우에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 지난 3일을 보면 일단 트렌드 자체가 상승으로 트렌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체 트렌드 라인에서 상승을 긋는 곡선에서 위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상승에 도입이 된 거죠. 어제 그런 아리클이 있었죠. Early Stage of Bull Market이라고. 그런 어떤 지금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측했던 3270에서 3320 안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 그 예측은 깨졌지만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제가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예측을 할 뿐이죠. 하지만 마켓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아니에요. 오늘 선거를 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내일 발표가 자기가 원치 않은 사람이 돼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면 아마 이 주가는 다시 이 박스권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270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바운스 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횡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장에 화제가 됐던 게 니오지요. 니오 또 오늘 올라갔고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니오 프라이스 타겟이 34불로 더치시뱅크에서 얘기했다. 그럼 오늘 얼마예요? 오늘 35불. 35불인데 34불이 타겟이다. 하여튼 한 발자국 늦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항상 그러면은 약간 거품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 거품을 조심하셔야 되죠. 어제도 제가 니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니오 때문에 더 니오를 못 사셔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제가 기다리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은요 지금 RSI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76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직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그래도 RSI가 높으니까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을 때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상관없어요.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그냥 그날 안에서 제일 시작할 때 한 사시고 또 장 끝날 때 사시고 그래가지고 이븐 아웃해서 그냥 끌고 가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중단기로 조금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5나 29.5 사이에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RSI가 터지면은 아마 꺾여요. 그 꺾이게 되면은 꺾였을 때 그냥 주가를 대략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5 근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자기의 투자의 목적과 투자의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 투자의 플랜에 맞춰가지고 사시면 되니까 단기 중기를 원하시면 좀 기다렸다가 적은 가격에 도입을 하시면은 쉬우실 거고 아니면 믿고 2년, 5년, 미호 같은 경우에는 2002년까지, 2022년까지는 가야죠. 그렇게 계획하신 거면 오늘 사셔도 내일 사셔도 괜찮아요.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도 니오 언제가 좋을까요? 계속 매일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사셔도 늦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2년, 5년 가져가실 거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걸 주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불쌍한 페이팔. 페이팔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뭐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헤드앤숄더 같이 딱 느낌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이던스가 조금 만족치 않게 나온 거고 근데 포텐셜은 뭐가 있냐면요. 아리클을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짐 크레이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페이팔을 그렇게 다 팔아버리는 거는 너무 오버리액트 하는 거다. 그리고 페이팔의 지금 포텐셜이 뭐냐면은 페이팔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거래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페이팔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팔을 롱텀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찍은 점이 여기잖아요. 오늘 지금 최저점이 174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저는 한 170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때가 좋은 매수점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75부터 재매수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60까지도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마켓이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아마 160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170, 160 정도를 기억하시고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페덱스를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자금이 아직 충분치 않아가지고 옵션으로 했는데요. 왜냐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할 만큼의 총알이 부족하여서 옵션으로 디셈벌 컬 옵션을 샀어요. 왜 오늘 샀냐면은 오늘 지난번에 브레이크아웃을 했던 그 지점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포텐셜을 보고 그리고 12월 달에 물동량을 예상하면 아마 페덱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마켓 상승과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오늘 샀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산 편이에요. 지금 모멘텀이 좀 더 올라오고 파드립으로 됐을 때 맥디가 이 빨간 선이 얇아졌을 때 그때 사는 게 안전하긴 한데 저는 조금 일찍 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페덱스를 롱텀으로 사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사시려면 이 모멘텀이 파즈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276선을 아마 충분히 지나고 안전하게 그 안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매수한 거 한 종목이 있는데요. FireEye라고요. 이게 저때 제가 5G 관련 사이버 시큐리티 주 얘기할 때 한번 나왔던 거죠. 그때는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때가 요 근처였을 거예요. 10월 초순 그 근처. 그때 업사이드가 많이 있었죠. 그 업사이드가 있는 후에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좀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오른 게 마켓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대선 관련돼서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어아이가 항상 그럴 때마다 수혜를 받는 주거든요. 워낙 단가도 낮고 그다음에 포텐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클라우드페어랑 크라우드스트라이크랑 마블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파이어아이를 매수를 시작했어요. 제가 매수한 점은 14.2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조금 그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제가 여기 건원선이 있네요. 14.18, 14.2 그 정도에서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이버 시큐어리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럴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일단 단가가 낮거든요. 단가 때문에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총액의 퍼센티지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0불짜리 주든 1불짜리 주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1000불짜리 주라 그러면은 그만큼 1000불의 가치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건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파이어아이처럼 15불, 14불 하는 주면은 맷집이 좀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퍽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점 하나는 분할 매도를 할 때 단가가 크면 레인지가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손익을 좀 챙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3,000불이 팍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200불만 뺄 수도 있고 300불만 뺄 수도 있고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주가가 단순히 뭐 단가가 비싸가지고 부담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워킹하고 워킹하지 않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또 이제 IPO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IPO 중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스노우랑 유니리. 유니리는 잘 가고 있고요. 유니리는 항상 제가 90에서 100불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할 플랜을 짜고 계속 항상 보고 있고요. 지금 소유도 하고 있고. 팔란티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옵션을 샀거든요. 종목을 소유하고 있어야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샀고 팔런티어도 제가 조금 적은 소량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팔런티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IPO가 나오면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첫 번째 어닝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제 팔런티어 같은 11월 12일 날 어닝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어나운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닝 발표를 보면은 이제 대략 이 회사의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떤 이코시스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와 관계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게. 그리고 저 뉴스를 하나 찾았는데 그 뉴스가 지금 없어졌네요. 있었는데 뭐냐면 팔런티어가 영국 컨택 트레이싱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다. 그런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런 아리클이 있었는데 그 아리클이 없어져 버렸네요. 어딘가 있긴 할 때 못 찾겠어요. 한번 그래도 차트를 한번 봐야죠.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잡주지요. 아직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어요. 진짜 보통 대략 트렌드를 알려면 최소한 50일 이상은 지나야지 그 트렌드를 알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파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큰 성격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 있는 인포메이션 가지고 그냥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레벨의 박스를 얘네들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면서 한번 보는 거죠. 뭐 저는 절대로 사시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만 관심을 갖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면은 어떤 테크의 방향도 제가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 마켓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클라우드 관련된 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관련된 주들이 많으니까 과연 4차 산업에서 쓰이는 넥스트 팽이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팔렌티어를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유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니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저는 95불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림은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심도 있고 볼륨도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고 처음에보다는 좀 많아지고 있어요, 볼륨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 같고 트렌드 자체도 지금 상향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 뭐 판단할 부분은 없어요. 아직도 이것도 50일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21선 그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불마켓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튼 유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본 소프트웨어고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팩터가 크다는 게 제가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무료로 했던 서비스들을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이 주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닝 리포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너무 간단해서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프도 있지만 이 맨 위에 딱 떠주는 이 그림이 참 읽기가 쉽더라고요. 하여튼 어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어제는 23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어제는 익스트림 피어였죠. 스탁 마켓은 상승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수의 컨비네이션으로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또 오늘 장이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는 바잉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내일 계속 상승으로 가기 시작하면 마켓이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고 이게 또 다시 떨어진다면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켓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플랜을 세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S&P 500 차트를 켜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서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측이라는 거는 내가 맞아서 좋으려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예측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말씀하실 때 제가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를 말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의 자산을 같이 지키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계속 신청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